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운전직 관련해서 2021년 채용 공고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채용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공고 나왔던 경기도가 역대 이례적으로 63명이라는 기염을 토했고, 다른 지역도 이제 속속들이 공고가 나오고 있죠. 이 관련해서 이제 보통 운전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내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하고 또 응시 조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한 몇 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막연해야 한다. 또 카페 블로그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증 땄던 그 실력으로 그냥 보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운전직 관련해서 에듀피디가 강의를 한 지 꽤 됐죠. 예전에 운전직이 기능 10급이었을 때부터도 강의를 했었으니까. 근데 관련해서 보통 에듀피디는 탭으로 두 과목 풀 패키지, 단기 속성, 세 과목 공채에 해당하는 풀 패키지, 단기 속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패키지가 있다, 이런 과목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볼 수 있는 시험이 과연 무엇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채용 일정이 중요합니다. 채용 일정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 일정 가이드 탭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군무원, 9급, 7급, 연구지도사, 경찰, 소방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9급, 7급 공무원에서 엄연히 9급 운전직입니다. 운전직. 9급 공무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9급, 7급 최신 일정에서 특히나 계리직과 운전직을 따로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시험 과목이 대부분 다르고 응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이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 편하게끔 운전직을 빼놓은 거예요. 자, 운전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2021년도에 채용 공고가 두 과목, 세 과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2021년도 전남 영광에서 1월에 시험을 봤죠. 3명을 채용합니다. 일종 대형과 취득 기간 1년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형 면허를 내가 어제 땄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상태로 두 과목을 보기 때문에 사회 및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 법규를 시험 문제에 본다는 거고, 원서 접수를 이런 식으로 하죠. 필기 시험을 보고, 그죠? 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필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4월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실제 공고문은 보통 실제 공고문은 눌러보면은 4월이라는 표시라기보다는 2021년 제1회 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1회, 2회, 3회, 4회, 5회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건 운전직을 뽑고 어떤 건 운전직을 안 뽑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그 수험생들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약에 경기도가 1년에 운전직을 2번 뽑았어. 그러면 4월 시험이 있는 거고 10월 시험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응시 조건은 일종 대형만 있으면 됩니다. 일종 대형만 있으면 되는데 남양주만 일종 대형의 경력 1년까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작년도 얘기를 좀 들어드리자면 경기도가 작년도에 45명을 일종 대형 면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걸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올해는 왜 대형 면허에다가 경력 1년까지 보냐면 보통 운전직으로 합격이 되게 되면은 경력이 없는 분들도 뽑았기 때문에 큰 차를 못 모는 분들도 있어요. 대형 면허가 있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바로 큰 차를 보게 되면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고 나지 말라고 길 가다가 이제 논두렁에 빠지지 말라고 경력자를 보통 뽑는 거거든. 다른 지역은 그렇게 뽑는 데도 있어요. 자,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이 되고 나서 바로 큰 차를 주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1톤 정도. 뭐 그런 차를 이제 몰게끔 해가지고 운행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한 5톤 정도 되는 차를 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경력 1년을 따로 두었고 남양주만 딱 한 명 뽑죠. 한 명인가? 자, 그 정도 뽑습니다. 자, 1년 관련해서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해요. 자, 우리 아까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했는데 경기도는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4월 17일 날 보게 되는데 관련해서 공고문을 한번 자세히 보게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복잡하게 나온 내용 중에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 자체가 제2회 경력 경쟁 시험에 해당해요. 그래서 운전직 63명을 경기도 2, 수원 5, 용인 3, 성남 7, 부천 5 이런 식으로 구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화성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화성 말고 수원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응시하셔도 돼요.
주소지 제한 자체가 경기도에 1월 1일까지 1월 1일부터 시험일까지 어떻게 돼 있어? 경기도민이거나 아니면 1월 1일 이전에도 한 3년 정도, 3년, 뭐 내가 초등학교 때 2년, 고등학교 때 한 2년 정도를 경기도에 살았는데 지금은 서울 산다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안에서의 주소지 제한은 없기 때문에 화성 시민 사람이 성남으로 응시하셔도 되고 성남 시민 사람들이 과천으로 응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연천은 세상에 연천이면 어디야? 추운 곳 아니야? 한 명밖에 안 뽑아. 근데 나는 연천 살지만은 야 불안해. 한 명 뽑는데 사람들이 막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우리 남양주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의정부로 출장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인원이 적게 뽑지만 경쟁률과 합격선이 낮은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 모집을 할 때는.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명 뽑는 지역이 합격선이 제일 쉽습니까? 뭐 다른 말로 합격이 제일 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상대평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운전면허증 때 공부했던 도로교통법규 그거가 비슷한 내용입니까? 비슷해. 하지만 고득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 강사님들이 짚어주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 시험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그리고 사회를 보죠. 그죠? 조금 어려운 과목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사회예요. 솔직히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규는 공부할 내용이 사회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럼 기출 문제만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기출 문제가 일단은 비공개이기도 합니다만은 매번 똑같이 내지는 않거든. 그래서 내용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로교통법규는 기출문제를 한 2번 풀어보고 운전면허증 생각해가지고 사회만 제대로 공부해볼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고득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자, 관련해서 이제 응시 자격 아까 말씀드렸죠. 관련된 다른 공무원과 내용은 동일하되 응시 연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9급이기 때문에 18세 이상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고요. 여기에 보면 응시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직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은 일종 대형 면허 있으면 됩니다만 남양주만 일종 대형 면허 취득 후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그런다는 소리는 어떤 차를 바로 주겠다는 거예요? 대형 버스 준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응시 조건에 필요한 자격증과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합격자의 하나에서 확인을 하며 원서 접수 시에 자격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선생님 저는 지금 대형 면허가 없어요. 근데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최종 시험일,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대형 면허를 따도 지장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저 일종 보통 있는데 대형 면허부터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급한 게 아니야. 경기도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필기 시험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보기로 가기 전에 대형 면허 후딱 따면 돼.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일정 관련해서 보통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2회니까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원서 접수를 요 사이트 gg.go.kr 혹은 local.go시.go.kr 이런 데에다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원서 접수 비용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면은 필기 시험 장소가 4월 9일 날 발표가 날 겁니다. 당신 어디로 가서 시험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4월 17일 날 지정된 날짜에 자기 신분증하고 응시표 같은 거 이제 출력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컴퓨터 사인펜 들고 가야겠죠. 자, 그리고 사회랑 도로교통법규 및 자동차 구조 원리를 두 과목이니까 한 과목당 20문제씩 40문제를 40분 줘요.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상 운전직 시험 문제는 구급 공무원 중에 문제가 제일 쉬워요. 어찌됐건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서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어렵다, 우리도 한데 다른 공무원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영어 보는 우리 이제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점수를 95점, 99점을 맞아도 떨어지는 그런 높은 직렬에 비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공부할 양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험장에 막상 갔을 때 40문제를 40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마킹하는 시간까지 한 문제당 1분 이내로 문제를 풀고
답을 체킹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 보자마자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이 문제가 1번이었나 2번이었나 답이 내가 이거 공부하긴 했는데 어제 공부한 것 같은데 지난주였나 3번이었나 4번이었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보통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해설을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에듀피디의 각종 특강이라든지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가능하면 높은 점수를 맞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내용으로 조금 보자면은 응시원서 접수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쭉 보다 보면 해당 면허증 얘기도 제가 아까쯤에 드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취업 지원 대상자가 있는데 뭐 솔직히 운전직 같은 경우는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별로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운전직이 이 도전하는 분들이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마을버스 운전수, 그리고 관광버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의경이라고 하죠. 군대를 이제 의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또 군대에서도 이제 버스 모셨던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운전직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대가 보통 30대인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필기겠죠. 필기.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떤 업무를 하느냐. 또 월급은 얼마나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조금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운전직 공무원이 되게 되면은 다른 지역 뭐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나갑니다. 관내 운행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경기도 각 시, 뭐 수원시, 뭐 용인시, 뭐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라고 있어요. 하루에 한 4번 정도 운행을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운행 내가 나가고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운전직 공무원이.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무료 셔틀버스를 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행을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다른 모르겠어요. 법안을 마련하고 혹은 행정 처리를 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약간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좀 덜하다. 라고 합격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큰 차는 처음 합격하자마자 주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눈이 많이 왔어. 그러면 이제 제설차를 몰잖아요. 근데 제설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도로에 막 이렇게 염화칼슘 이렇게 막 뿌리면서 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도시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제 외주를 줍니다. 용역을 줘요, 용역을. 그래서 보통 5톤차 이상 되는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자체가 약간 공단이나 공사 쪽 분들이고 용역. 그리고 이제 골목골목에 이제 조금 손이 안 닿는 부분에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출동하지. 운전직 공무원들이 1톤 트럭을 몰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관련돼서 뭐 모르겠어요. 뭐 운전직 공무원들 하는 업무 중에 우리 서울에서 합격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그 노면에 그 구멍 뚫린데 그런 거 이제 확인하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가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뭐 운전이에요, 운전. 그리고 교육청에서 합격하셨던 분들은 스쿨버스를 몰죠. 근데 스쿨버스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이 나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그리고 하교할 때 하고 뭐 하겠어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차량 뭐 세차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정비도 좀 간단하게 하고 물론 이제 전문 정비 관련해서는 각 그 지자체별로 맡아져 있는 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출장 수리도 해주고 하긴 합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야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정년퇴직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공무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조금 이런 표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직업 자체가 약간 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꿀 여기까지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에서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경력이 남양주는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일단 남자분이 만약에 운전직을 시험 보셨다라고 하면 군대에 갔다 오면 그게 호봉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호봉부터 시작하죠. 그죠? 공무원 월급은 어차피 호봉으로 쳐지니까. 근데 이 시험을 보고 또 합격하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마을버스 운전수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전수를 내가 이제 대형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8년 경력이 있어. 근데 운전직으로 공무원이 됐어. 그죠? 그러면은 관련된 호봉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3년, 8년 해서 11호봉으로 막 바로 시작한단 말이야. 11호봉이면은 월급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운전직은 월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한 게 공무원 월급은 어차피 기본 본봉이라기보다는 수당이거든, 수당. 그리고 호봉. 그죠? 그래서 각자의 그 처해진 상황, 또 내가 결혼을 했다, 내 밑에 애가 하나 있다, 둘이 있다, 에 따라서 월급이 다 달라. 공무원은 유리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돈이 나와, 돈이. 정군 수당이라 그래서 정군만 했다 그래서 돈이 또 나와. 그래서 월급 관련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뭐 운전직이라서 일이 편하니까 월급이 적겠죠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월급은 똑같은데 호봉 인정도 약간은 좀 러프한 상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다른 공무원들이 조금은 부러워하는 그렇게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은 보통 시에서도 뽑고 교육청에서도 뽑고 우리 교정직이라든지 교도관들 그 닭장차라 그러죠. 그거 모는 분들 뽑고, 또 우리 소방관들 그 할 때 소방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소방 운전 경체. 시험 과목은 좀 다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각 주간처마다 응시 조건이라든지 시험 과목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일반 우리 도청이나 시청에서 뽑는 거, 과목 자체가 좀 심플하고 경력도 필요 없는 시험도 있고, 경기도. 자,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는 선생님,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운전직을 보는데 이 시험이, 자, 이제 그래, 좋아요. 4월 17일 날 보는데 이 시험에 이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놨다가 하반기 때 한 8월이나 9월 달에 만약에 시험을 또 봤어. 자, 이게 언제 그러냐면,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시험 볼 때 뭐 이런 것도 있죠. 6월 14일 강원도가 그랬고, 뭐 태백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한 명을 처음에 두 과목으로 3월 13일 날 뽑았는데 강원도 태백에서 언제예요? 10월 31일 날 세 명을 또 뽑아버렸지. 이런 식으로 시험은 주간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뽑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 운전직은. 근데 이제 언제 볼지 누가 어떻게 아냔 말이야. 그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 관심 분야를 운전직으로 해놓고 SMS를 예스로 해놓으면, 우리 정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시험 공고 문자를 우리가 공고 떴다라고 보내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1년간은 저희가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경기도에 지금 제가 살지만 시험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싶습니다. 자, 특히 서울같이 거주지 제한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서울 운전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두 과목 보죠? 두 과목 보죠. 자, 근데 서울은 대형 면허에다가 경력 1년까지 있어야 돼. 그건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력이 없는 분들은 경기도에 딱 집중하시면 되고. 자, 운전직 관련해서 공부할 때 보통 뭐 한 30일이면 됩니까? 뭐 60일이면 됩니까? 1년이면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오래 공부할수록 합격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호화시를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공부를 길게 한다고 오랫동안 공부한 건 아니거든. 특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막상 수강은 1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는 제가 2달 했습니다, 3달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합격을 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잡으실 때,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난 힘들지 않을까, 혹은 뭐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용 자체가 이게 길게 공부할 내용은 아니거든. 사회랑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느냐,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작년도에 경쟁률을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분 모집을 할 때는 용인시 몇 명, 어디시 몇 명, 수원시 몇 명, 경쟁률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시험 관련해서 이거를 통합해서 뽑는 줄 알아요. 근데 자, 봅시다. 경기도에서 3명을 뽑았는데 원서 접수를 233명이 한 거야. 그리고 쭉 내려가지고 가평은 1명을 뽑았는데 원서 접수를 70명이 했어.
그럼 70대 1이죠? 안성시는 한 명을 뽑았는데 33명이 했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 경쟁률이 50대 1, 10대 1, 100대 1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70명, 30명 접수하는 분들 중에 3, 40%가 시험장에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33명이 접수했다 그러면 시험장에 보통 한 15명 정도 가요. 그것도 많은 거야. 그죠? 한 명 뽑는데. 근데 그 15명 중에 과락이라고 해가지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못 넘으면 과락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20문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1번으로 찍고 나와도 한 30점 나오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 공부 일주일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가신 분들이 또 60% 정도 돼요. 그래서 15명 중에 보통은 한 10명 정도는 과락 맞는다고 보고 실 경쟁률은 5명 정도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은 선생님 제가 85점 맞았더니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은 80점 맞았는데 합격했습니다. 이게 지역이 좀 달라. 그게 합격선이거든요. 합격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1등 하신 분의 점수예요. 그게 중요하죠.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한번 볼게요. 다시 닫고.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올해 거는 아직 시험도 안 봤으니까 발표가 안 났지. 그죠? 좀 보실까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3명을 뽑았는데 그 3등 하신 분의 점수가 90점이란 소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우리 어디입니까? 안성 있죠? 안성. 안성은 한 명 뽑다 보니까 안성 사는 사람이 좀 불안했나 봐. 공부를 조금 그래도 한 2달 이상 하신 분들이 안성으로 접수를 안 하고 어디로 한 거예요? 딴 데로 했겠지. 그러니까 이 1등 하신 분의 점수가 83.5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성으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분이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시험 접수했으면 떨어졌겠지,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지역, 안성이 좋다, 안성이 쉽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목표를 잡고 공부할 때는 운전직은 보통 한 90점 정도 목표를 잡으라는 소리야. 자, 근데 재밌는 게, 선생님, 뭐 60점, 50점도 아니고 90점 목표를 잡으라고요? 어떻게 합격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특히 이 2과목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풀 패키지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운전지 뭐 물론 이제 작년에는 40 몇 명이었고 올해는 60 몇 명이기 때문에 합격선은 좀 내려갈 것 같기는 하는데, 자, 일단 풀 패키지로 100점 만점을 목표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이거를 막상 이제 수강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건 복잡하니까 막상 수강을 했다 치고 공부하는 순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그래요. 한 조금 그래도 하루에 한 뭐 4~5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 치고 그걸로 한 60일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 기준이에요, 기준. 뭐 이거를 뭐 모르겠어요.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한다 치면 진도만 나간다 치면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다 그러면은 한 2주, 3주? 3주면 다 끝낼 수 있어. 2과목이니까. 근데 운전지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30대 중반 혹은 후반 분들이 많은데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해.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올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올인하면 더 좋은 거지만. 자, 봅시다. 자, 임현철 사회라고 있습니다. 사회 관련해서 68강이고.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막상 경기도 공고가 떴죠. 이렇게 공고가 떴을 때는 좀 길게 잡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빨리 공부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일정 점수 한 70점 정도는 맞아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사회 이론 강의, 기본 강의 이 68강에 해당하는 걸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임현철 사회 만점 진단 단기 속성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요거는 뭐냐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아예 그냥 뭐 모르겠어요. 공고 뜨기 전에 한 뭐 6, 7개월 뒤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 공부나 해보자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 이론 강의부터 공부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조금 공고 뜨고 나서 조금 한 3개월 미만으로 촉박할 때는 단기 속성으로 일단은 정말 중요한 부분,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올 만한 부분을 찝어주는 강의를 통해서 한 70점 정도 만들어 두는 게 좋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야, 내가 70점, 80점 나와? 이제 내가 과목별로 한 10점, 20점만 올리면 합격이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 용기가 생기거든. 이해되시죠? 자, 1강부터 총 몇 강이 있냐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26강입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1시간짜리 강의를 3강 본다 치면 혹은 뭐 4강 본다 치면 그럼 4시간이죠. 며칠 만에 끝나요? 일주일도 안 걸리지? 그죠? 자, 하루에 오늘은 1강부터 4강까지 보고 내일은 5강부터 뭐 8강까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지고 25강까지 대부분 시험 문제에 거의 매번 등장하는 부분
위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교수님이 찝어주면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공부해서 한 2번 정도 보세요. 한 뭐 공부를 한 4시간 정도 했다 사회만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2주면 끝나는데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공부 안 하는 날도 있거든. 그죠? 공부 떴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 2번 정도 보는데 한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3주 정도. 혹은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겠지.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걸 다 공부한 상태에서 어디를 들어가면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문풀 이면철 사회라고 있죠.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 문제풀이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풀이를 먼저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는 기출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는 이 실질적으로 이 이면철 사회 문풀을 먼저 풀지 말고 사회 기출 해설을 먼저 보세요. 사회. 그래서 우리 그 지방직에서 사회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구나,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안 풀리는 부분이 있죠. 안 풀리는 부분 위주로 이론 강의를 골라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 커리큘럼에 대한 정상적으로 1번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60일 혹은 90일 만에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해되시죠? 기출문제를 풀고 안 풀리는 부분을 골라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가계의 경제적 역할과 의사결정이 조금 안 풀리더라. 어렵더라 나한테는. 단기 속성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골라보는 거예요. 골라보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보면 더 좋고. 그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다. 한 1, 2주 정도 남았다. 그때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가서 좀 어려운 문제도 대비를 해야겠지. 물론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들어가다 보면 문제풀이가 좀 어려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약간 의지가 떨어져. 공부 나름대로 내가 한 달간 열심히 했는데 문제풀이 강의 보니까 모르겠어 잘. 어려워. 실제 기출문제보다 어렵게 나오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동차 구조 원리랑 도로교통법규는 정말 쉽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구조 원리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몸값이 제일 비싸요. 이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하는 분 중에 한홍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기계 쪽으로 도가 드신 분인데 47강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기출 예상 문제를 뭐 가솔린 기관이라든지 내연 기관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기계. 근데 요게 실무에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약간 정비 자체 정비 같은 거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비사 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자, 요거를 꾸준히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되고 도로교통법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운전면허증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긴 해. 근데 시험이 보통 우리 그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10문제, 도로교통법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도로교통법규는 문제가 쉽다 보니까 공부를 그냥 대충 하고 건너뛰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절대 유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목표 점수를 경기도에서 몇 점 잡으라 그랬어요. 90점. 그죠? 물론 점수는 좀 떨어지긴 할 거야. 많이 뽑으니까. 한 85점으로 떨어지면 좋지. 근데 꼭 목표를 85점을 잡으면 80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90점을 잡으라는 소리는 뭐냐면 절대 쉬운 문제를 틀리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도로교통법규가 20강인데 이거를 이론 강의 안 보고 그냥 문제풀이만 보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공부하셔가지고 관련해서 그 10문제는 보통 우리 도로교통법규는 10문제라 그래서 10분 정도 걸리는 게 아니라 문제 기출문제 풀로 들어갔을 때 5분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쉬우니까 달달달달 공부를 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용어라든지 기초 용어, 보행자의 통행 방법,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어떨 때는 차마의 통행에서 전용 차로를 몇 인승부터 차에 몇 명이 탔을 때부터 뭐 번칙금이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회는 단기 속성 보시고 기출 해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보시고 문풀 보셔라. 자동차 구조 원리와 도로교통법규는 이론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공부하셔라. 자, 다만 도로교통법규 너무 우습게 보지 마셔라. 요거는 다른 분들도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도 만점 가까이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틀리더라도 한 문제만 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20강이면 솔직히 하루에 그래요. 뭐 주말에 내가 한 10시간 잡고 공부한다 쳤을 때 이틀이면 끝나. 20강이 20개니까. 그죠? 이틀이면 끝나. 자,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운전을 처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운전면허증 따면서 대략적인 우리가 그 체득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그림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미끄럼주의죠. 이런 표지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허투루 보면 안 된다. 요 정도 과목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내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그 필기에 대한 준비 얘기를 드렸고 이 필기가 합격했을 때 보통 이제 면접을 보게 되죠. 근데 면접은 에듀피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에듀피디에 전화를 주셔서 나 필기 합격했다. 경기도 운전직 드디어 합격을 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면접 강의를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 보내주고 뭐 해야겠지. 합격 수기도 쓰고. 근데 뭐 그런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한번 쓰신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면접 강의 보시고 보면은 거의 어렵지 않게 최종 합격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길게 좀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전직 관련해서 특강을 또 설명을 드릴 때 보통 과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원서 접수 혹은 이제 뭐 시험 과목 안내 그 정도 해서 이제 끝났다면 운전직 관련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인원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을 많이 수를 늘린다. 또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규 채용이 좀 요즘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도 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몰다가 혹은 이제 다른 그 운전에 관련된 직종 업무를 하다가 이제 실직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요 운전직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에듀피디에 문을 두들기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지는 에듀피디와 여러분들의 운전직 합격을 기원하는 저 강의하는 김쌤과 여러분들의 합격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